오늘은 미쓰비시 전기 QD77MS 카드의 설정편에 이어서 실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그대로 GXWorks2를 사용하고 설정 툴은 이제 심플 모션 세팅 툴. 일단 설정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기존에 앞편 프로그램 프로그램 전에 제가 설정편 진행했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정을 다 해놨으니까 여기서 바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PLC의 레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미쓰비시 PLC를 사용할 때 그 각 카드들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하는 각 카드들의 그 선두 IO, 그 다음에 뭐 버퍼 메모리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뭐 형편이 안 돼서 이 데모 키트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상태가 아닙니다. 온라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후 뭐 혹시라도 형편이 되면 뭐 데모 키트 하나 꽂아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저도 뭐 테스트 모드라든지 모니터링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디버깅 스킬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프로그램상의 QDCC MS 카드는 선두번지 0번, 제일 첫 번째 슬롯에 꼽혀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입출력 IO 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쓰비시 카드가 구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출력 IO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 IO가 지금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입출력 IO 매뉴얼을 펼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입출력 신호 사양해서 X0번부터 1F, Y0번부터 1F 보면 지금 MS2 카드 거고 MS4 카드가 있고 MS16 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의 입출력 IO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매뉴얼로 보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심플 모션 세팅 툴에 헬프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엑셀 화면이 하나 뜹니다. 뭐 엑셀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엑셀이 뜨고 여기에 보시면은 버퍼 메모리 리스트와 입출력 IO가 전체 다 뜹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출력 IO가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주소, 뭐 파라미터 영역이라든지 뭐 컨트롤 데이터, 포지셔닝 데이터 여러 가지 버퍼 메모리 주소의 영역들이 다 나타납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뉴얼에 한번 볼게요. 자, 매뉴얼에 QCC MS16. 자, MS16을 처음에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시면 Y0라고 하는 PLC 레디 신호. 요거를 먼저 반드시 ON 시켜 주셔야 됩니다. 기동시키기 위한 입력 신호는 뭐 제가 아무거나 해서 할게요. 자, M0라는 뭐 신호를 받아서 자, 기동 신호. 보신 PLC 레디 신호 Y0를 살리게 되고 이 Y0를 살리게 되면 내부 이제 파라미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에러가 없으면 파라미터 이상이 없으면 이 X0를 반환해 줍니다. 준비 완료 신호를 반환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X0가 ON이 되게 됩니다. ON이 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디바이스가 전체 축 서버 온. 이 서버 온 신호를 온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서버가 그때부터 이제 토크를 발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가 생겨서
서버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준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X 신호를 받아서 Y1 신호를 시켜볼게요. 예제입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순서상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Y0가 ON이 되고 그 다음에 Y1이라는 서버 신호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앞에 여러 가지 인터록 신호들은 사용자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넣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예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용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 디바이스들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들의 코멘트가 보통은 뭐 사용자분들이 여기에다가 코멘트를 따로 이제 입력을 하시잖아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뭐 코멘트를 따로 뭐 입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import from sample comment의 intelligent function 모듈 선택을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들이 여러 개가 쭉 나타납니다. 사용하시는 카드들이. 그 중에 지금 제가 MS16 카드를 선택을 해서 OK를 해볼게요. 하시면은 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의 모든 디바이스들의 코멘트들을 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옵션에 가셔가지고 옵션이 아니구나. 옵션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옵션 맞나? 네. 옵션은 언어 선택하는 게 있는데? 언어 선택하는 부분을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어디였더라?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놓고 제가 뭐 잘 안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냥 까자먹은 것 같은데. 랭귀지 셀렉션 여기 있네. 이 랭귀지 셀렉션이 방송사고네, 방송사. 자, 이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한글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까 저기 랭귀지 셀렉션에서 언어 한글로 하시게 되면은 이 메뉴 이 GX 웍스2 메뉴가 전부 다 한글로 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베이스가 이제 한글화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한글로 뜹니다. 한글로 코멘트가 날라오게 돼 있고.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저 각 디바이스에 이제 코멘트가 다 딸려 올라옵니다. 코멘트 보시는 것처럼 자, Y0는 PLC 레디, X0 PDCH 레디 신호, Y1.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거 실행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코멘트 일일이 이제 입력하실 필요 없고, 뭐 또 나중에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가지고 볼 때 보통 코멘트 잘못 넣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용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이제 코멘트를 바로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 것까지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나중에 이제 뭐 PLC에 밀어 넣기 할 때 보통 이제 코멘트 파일까지 이제 다 밀어 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용량이 좀 이렇게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메모리 카드를 따로 이제 가지고 가는 PLC시면 따로 이제 코멘트를 이제 메모리 카드 쪽으로 이제 옮겨서 넣으시면 뭐 용량이 크게 무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 코멘트까지 다 밀어 넣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는 디바이스들의 코멘트들은 삭제를 해주시고 밀어 넣어 주셔야 용량이 오버가 안 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Y1 신호까지 이제 서브온 신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제 말 그대로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통 우리가 신호상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조구 신호입니다. 조구 운전. 조구 운전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Y8번이 보시면은 조구 스타트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퀴즈 주제 MS2는 Y8번이 조구 정회전, 조구 역회전인데 보시면은 퀴즈 주제 MS16은 Y1, 2, 3, 4 이게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6축짜리이기 때문에 16축짜리에 보시면은 뭐 축, 정지, 조구, 정회전 이걸 16축분을 다 집어넣으려면 IO가 이제 부족해요. 그래서 MS16 카드 같은 경우는 버퍼 메모리 안에 여기 좀 파란색 들어가 보시면 버퍼 메모리 안에 그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포워드 조구 신호 30101이라는 주소에 버퍼의 1이라는 값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정회전 조구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회전 조구. 자, 종회전 조구, 그 다음에 역회전 조구를 하기 전에, 조구 운전을 하시기 전에는, 조구 운전에 대한 이제 속도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조구 운전 속도 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넣느냐. 이 조구 운전 속도 입력 값은 이제 버퍼 메모리가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가 있어서, 자,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하시면 또 좋은 게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구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찾기가 쉬워요. 자, 여기 벌써 찾았죠. 이제 조구 스피드. 자, QD77, MS16. 축 번호도 바꿀 수 있어요. 축 번호를 이렇게 바꾸시면 자동으로 버퍼 주소가 바뀝니다. 보셨죠? 자, 1번 축의 조구 속도 4318, 4319 W워드죠. W워드니까 D모브로 해서 조구 속도 값 버퍼 주소가 4318이죠. 4318 보시면 1번 축 조구 스피드에다가 이 만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만이라는 값을 왜 집어넣게 되냐면, 자, 매뉴얼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매뉴얼로 한번 가볼게요. 매뉴얼의 조구 스피드 버퍼 주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조구 속도값 버퍼, 조구 속도값을 넣는 이 버퍼를 보시면, 자,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계의 경우에 속도값이 설정값이 이게 있습니다. 이건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퍼 미니 돼 있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값은 결국엔 소수점 두 개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100ml per minut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을 해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100ml per minut은 상당히 좀 속도는 좀 너무 작겠죠. 자, 10만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그러면 소수점 두 개짜리 이거 빼버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0ml per minut이라는 속도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조구 속도 값을 일단 넣어주고, 자, 뭐 아무 디바이스는 하나 더 받아가지고 아까 뭐였습니까? 정회전 조그 출력 IO 정회전 조그가 30101이죠. 0에
3010일에 1이라는 값을 넣으면 되니까 제가 첫 번째 비트를 그냥 출력 코일로 해가지고 살린 겁니다. 정회전 조구를 스타트한다. 뭐 역회전 조구는 그러면은 또 다른 디바이스를 하나 받아서 똑같습니다. U0 30 아까 얼마였죠? 아, 머리 약하네. 30102입니다. 30102.0 이렇게 하시면 자, 요거는 정회전 조구 운전이 되겠죠.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제가 뭐 아무것도 지금 인터로그 아무것도 안 걸은 거는 그냥 예제로 알려드리는 거고, 실전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여기에 뭐 어떤 뭐 수동 온을 시킨다든지, 뭐 에러 플래그를 뭐 올린다든지, 비지 신호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럽 신호가 걸립니다. 예, 그거는 예, 참고하시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자, 조구 운전이 되는 겁니다. 조구 운전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은 에러 리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러 리셋을 하려면 그럼 또 입출력 IO를 또 뭐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리셋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셋 어디로 가냐? 자, 축 에러 리셋 찾았습니다. 자, 축 에러 리셋을 보시면은 QD77 MS16의 경우 4302 1번 축의 축 에러 리셋은 4302가 축 에러 리셋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요 디바이스에 1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1을 넣어주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상세하게는 여기는 이 엑셀 시트에는 사실 안 나오기 때문에 매뉴얼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4302 자, 이 에러 리셋 에러 검출 해가지고 에러 리셋 보시면은 여기에 1이라는 값을 넣으면은 에러 리셋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인터로그 하나 넣어볼까요? 자, 에러 리셋 신호를 여기서 N3을 받아서 에러가 걸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에러가 걸렸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신호가 있겠죠. 요것도 IO 신호에 요거는 있습니다. 보시면 IO 신호에 보면 X 보시면은 에러 디텍션 보면은 1번 축 X8 2번 축 X9 얘가 이제 온 되면은 각 축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또 MS16은 입출력 IO에 없고 버퍼 주소상에 있습니다. 자, 에러 디텍션 2417의 D 1번 축 같은 게 2417의 D U2417 2417 D 보시면은 1번 축 스테이터스 에러 디텍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 에러 리셋 신호는 아까 뭐였죠? 또 까먹었네. 에러 리셋 1502 1502 자, 보시면 뭐야? 이건 뭐 제가 번호를 잘못 누른 430이네요. 제가 이 MS 24의 거를 가져왔네요. MS 16거는 4302입니다. 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이런 실수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액세스 1번의 에러 리셋 신호 이런 식으로 이걸 온 시켜주게 되면은 에러 리셋이 된다. 자, 조구
신호했고 그 다음에 에러 리셋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실제로 이제 서버를 구동시키는, 서버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좀 볼게요. 자,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디바이스를 알아야 되느냐. 자, 입출력 IO 다시 가겠습니다. 보시면은 포지셔닝 스타트. 이 포지셔닝 스타트가 위치 결정 운전을 하기 위한 서버가 실제로 조고 이외의 대부분의 어떤 서버 동작을 실행시키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축의 스타트가 Y10번이죠. 자, 스타트 지령은 그러면 Y10번이고 무엇을 스타트 할 것이냐, 스타트 할 어떤 그 아이템을 알려달라고 그거를 명령을 집어넣어 주는 버퍼가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 데이터에 보시면은 G4300번, 이거 포지셔닝 스타트 넘버. 이 포지셔닝 스타트 넘버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떤 운전을 할 것이냐를 알려주기 위한 버퍼 주소예요. 이 4300번 버퍼 주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볼게요. 4300번 주소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QG.ms 4300 주소 보시면 여기 버퍼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1에서부터 600. 자, 1에서부터 600이라는 값이 위치 결정 데이터 넘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포지션 데이터라고도 하고 뭐 포인트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뭐 위치 결정 데이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심플 모션 세팅 툴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 포지셔닝 데이터. 제가 전에 세팅 편, 그 설정편에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프로그램한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포지셔닝 데이터. 축 1번에 포지셔닝 데이터 들어가시면은 넘버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이 포지셔닝 데이터인데 이게 실제로는 600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툴에 옵션 가셔가지고 포지셔닝 데이터를 원래는 초기상 1번부터 100번까지 나오거든요. 실제는 600번까지 있어요. 이걸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600번까지 다 나타납니다. 이게 많이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뭐 리소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번부터 100번까지도 해놓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초기치로 그냥 1번부터 뭐 한 20번만 해도 떡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서 뭐 대부분 뭐 프로그램 하는 거 10번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포인트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1번부터 6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포지션 데이터가 이 포지션 데이터 1번부터 600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셔닝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요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자, 7000번부터 그럼 7004번은 블럭 기동 지정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포지셔닝 데이터 말고 여기 블럭 스타트라고 있어요. 또. 요거는 조금 심플 모션 카드에 조금 좀 고급 동작을 뭐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인데 뭐 거의 잘 안 씁니다. 이런 것까지는 좀 되게 복잡해서 제가 여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설명드리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데 교육을 할 때도 요거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블록 기동 데이터라는 게.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라고 되어 있는 게 9001이잖아요. 이 900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원점 복귀 지령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을 세팅을 해라. 원점을 세팅을 해라라는 지령을 이제 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파라미터에서 원점 복귀 방식을 설정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원점 복귀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원점을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점을 세팅을 하는 이제 동작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 지금 제가 카운트2라는 메서드, 카운트2 메서드라는 이제 방식으로 원점 복귀를 하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카운트2 메서드를 이용해서 원점 복귀 동작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세트다. 데이터 셋 방식은 그 자리에서 그냥 원점을 세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원점 0으로 세팅해버리고, 뭐 도구 방식이면은 도구 센서 치러서 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9001이라는 거는 원점 복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02는 고속 원점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새로운 원점을 세팅하는 이제 기능이 아니고 이제 원점을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서버가 움직여서 어딘가의 위치에 가 있을 거잖아요. 100이라는 위치에 가 있다가 가정 치면 0으로 그냥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0점인 위치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 9003은 말 그대로 현재 값 변경, 현재 위치를 값을 이제 바꾸기 위한 거. 이건 이제 복수축 동시 기동. 말 그대로 여러 축을 한 번에 같이 그냥 동시 기동시키기 위한. 그래서 일단은 요거밖에 거의 안 씁니다. 1에서 6번이나 9001. 원점 복귀하고 위치 결정 운전하고. 자, 그럼 원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자, 뭐 위치 결정 운전을 뭐 하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운전을 할 것인가라는 걸 제가 아까 버퍼 주소 이 4300번이라는 버퍼 주소에다가 값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더블 오더가 아니니까 move k 9001이라는 값을 4300번 축 1번 포지션 스타트 넘버 9001이라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입출력 IO 몇 번이었죠? 보시면 Y10번 Y10번이 1번 쪽 스타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두 줄이 원점 복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러면은 자 9001이란 값을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한 게 원점 복귀고 여기에 9001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을 넣고 Y10번을 기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지션 데이터 여기 1번 포지션 데이터를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포지셔닝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지션 데이터 여기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자, 1번 포인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패턴 네, 보시면 세 종류가 있는데 요 end는 그냥 1번 포인트를 실행을 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끝. 요 밑에 두 개는 다음 포인트로 연속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1번 포인트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1번 포인트 위치 결정 운전하고 2번 포인트 위치 결정 운전하고 3번 운전하고 끝. 이런 식으로 1, 2, 3을 연속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1번하고 3번하고 Continuous Position Control 돼 있는 거 요거는 1번 포인트까지 가서 이제 감속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또 가속 감속 정지하고 3번 포인트 가속 감속 정지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거고 여기 보면 3번 로케이션 컨티니어스 되는 요거는 감속 정지를 안 합니다. 감속 정지를 안 하고 만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속도값이 있는데 속도값이 같다라고 친다면은 연속해서 그 위치 포인트까지만 딱 찍고 넘어갑니다. 그냥 감속 정지를 안 해요. 속도만 변경해서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이런 거는 뭐 그 실링기나 레이저 용접기나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그림을 그리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기기들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쑥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축 XY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연속해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부분은 요거 엔드죠.
연속 기동 쓰는 것도 대한민국 장비들의 제가 볼 때 한 5%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엔드 그냥 한 포인트에 이동하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이 위치 결정 카드 그렇게 복잡하게 사용 안 하십니다. 대부분. 자, 컨트롤 메서드는 보시면은 이거 좀 많죠. 되게 많은데, 자, 이거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은 위치 결정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입니다. 간단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리니어 뒤에 숫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직선 보관 명령이거든요. 리니어 1 돼 있는 걸 거예요. 2가 있는데 1은 한 축만 1축 직선 보관, 2는 2축 직선 보관. 그러니까 이 두 축이 같이 움직이는 제어입니다. 두 축이 같이 움직이는 제어고, ABS랑 INC랑 어떤 차이냐? ABS는 절대 지령 방식, INC는 상대 지령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뭐 증분값 지령 방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ABS는 우리가 원점을 잡았던 그 0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원하는 실제값, 그러니까 지령을 옮겨 가고 싶은 그 위치값을 지령하는 방식이고, 이 INC라는 방식은 현재 위치에서 얼마를 더 가고 얼마를 덜 가게끔, 그러니까 백하거나 마이너스 값을 넣거나 플러스 값을 넣거나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 얼마를 더 가느냐를 설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 차이고요. 이 각각의 지금 컨트롤 메서드 방식의 차이의 상세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주요 위치 결정 제어 가지고 1축 직선 제어, 2축 직선 보관 제어, 3축 직선 보관 제어, 각각의 제어 방식이 나오죠. 위치 결정 데이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주요 위치 결정 제어 해가지고 운전 패턴, 아까 설명드렸던 제가 뭐 운전 패턴도 나오고요. 자, 1축 직선 제어, 2축 보관 제어. 각각의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는 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쓰는 ABS 리니어 1 선택을 하시고, 가감속은 제 그 설정편에서 말씀드렸던 0번, 1번, 2번, 3번 가감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감속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위치 결정 운전하고 싶은 어드레스 값 100mm의 위치로 이동하라. 그 다음에 커맨드 스피드, 말 그대로 속도값, 듀얼 타임, 위치 결정 완료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듀얼 타임이고요. 엔코드는 이 엔코드에 대해서 사실 좀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뭐 엔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은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사실 좀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좀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굳이 꼭 이걸 써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냥 PLC에서 레더 프로그램에서 시퀀스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굳이 이 M코드를 제가 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존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사실 복잡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괜히 복잡하게 뭐 인덱스 프로그램 짜놓고 뭐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실 또 뭐 디버깅도 잘 안 되고 문제를 잘 찾지도 못하고 M코드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이 M코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막, 어쨌든 뭐 장비 하시는 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AS 많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M코드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M코드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포인트, 이 운전 1번 포인트 이 넘버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얘 코드는 1번이다. 얘 코드는 2번 코드다. 얘 코드는 3번 코드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부여해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사용을 해 먹는 건데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지니까 설명 넘어갈게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또 뭐 드릴게요. 자, ABS 리니어 2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에 보조축을 설정하게 됩니다. 같이 움직일 축. 지금 1번 축의 포지션인 데이터잖아요. 그럼 몇 번 축이랑 같이 움직일 건데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세팅상에 지금 2축까지밖에 세팅 안 하기 때문에 2축을 세팅하면 자, 1번, 2번 축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뭐 가감속 세팅 똑같고요. 자, 1번 축에 어드레스를 넣고 움직이는 속도 넣고. 자, 이걸 세팅을 해놓고 2번 축의 걸 보시면은 2번 축의 2번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1번 축의 위치 패턴 메서드 같이 움직이는 축, 그 다음에 가감속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2번 축의 거는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2번 축의 위치값만 정해주시면 돼요. 2번 축은 어디로 갈 거냐? 1mm로 갈 거다. 1번 축은 100mm 가고 2번 축은 1mm로 간다. 그래서 스타트 하게 되면은 1번 축, 2번 축이 같이 스타트를 해서 1번 축은 100mm 가고 2번 축은 1mm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XY 테이블로 따지자면은 실제 기구부는 대각선으로 움직이겠죠. 네. 1mm여서 사실 조금 너무 작아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똑같이 100mm, 100mm 똑같이 100mm, 100mm 간다 치면 대각선 45도로 쭉 네,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포인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기 뭐 피드, 포워드, 뭐 스피드, 포지션, 스위치, 컨트롤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서큘러 인터폴레이션 되는 이거는 이제 원호 보관. 예. XY 테이블 상에 이제 두 축이 있으면 그 두 축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것도 있고 뭐 제어 방식을 보시면은 뭐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점프, 루프 해가지고 이 포인트 테이블을 여러 번 루프로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도 있고 어쨌든 각각의 하나하나의 방식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메뉴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거까지만 해도 보통 대한민국 웬만한 뭐 장비들 요거 명령이면 떡을 칩니다. 복잡한 기기 잘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응용편, 자, 사실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자, 다 나왔습니다. 저, 레디 시켜가지고 서브온 시키고, 에러 뜨면은, 저 조구 운전, 정회전, 역회전, 조구 운전 시키고, 에러 뜨면은 리셋 해주고, 원하는 위치로 위치 결정 운전하고, 원점 잡고, 여기 9001 하면 이제 원점이죠. 원점 잡고 더 있습니까? 우리 뭐 기계에 그거 말고 뭐 이상한 뭐 그림을 그려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사실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거 다거든요. 요거까지 하면은 웬만한 장비 만듭니다. 예. 보통 뭐 PLC 프로그램은 할 줄 아시는데 이제 서버 못 해가지고 뭐 서버만 간단하게 짜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으면 이 정도만 하면은 끝난 겁니다. 뭐 하루 일당 뭐 한 얼마 받습니까? 보통 한 30만원 받고 그냥 간단하게 몇 줄 프로그램 짜주면 뭐 꿀알바죠. 이런 거. 많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실제 프로그램 그 장비상에 이렇게 짜놓을 순 없죠. 뭐 인터럽도 많이 걸어야 되고 뭐 안전을 위해서 사실 뭐 인터럽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있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편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응용을 하면 할수록 사실 프로그램이 이제 복잡해지겠죠. 자, 어떤 걸 응용을 할 거냐?
자, 실제로 자 포인트 테이블 지금 제가 100mm를 이동하라고 하는 포인트를 1번 포인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장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기 터치 스크린을 이용을 하거나 뭐 사용자가 다른 어떤 뭐 PC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위치 값이 계속 바뀔 거란 말이죠. 이 위치 값들이. 위치 값도 바꿀 수도 있고 속도도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바꾸기 위해서 포인트를 여러 개 만들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를 그렇게 여러 개 만드셔도 되고 사용자가 그냥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가지고만 운전하게끔 속도, 위치값 못 바꿔. 속도, 위치값 바꾸고 싶으면 돈 더 내놔.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장비에서 모두 터치 스크린에 이제 위치값하고 속도 티칭 해가지고 위치값 집어넣고 뭐 속도값 바꾸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포인트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에 넣은 값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내부 램상의 버퍼 주소상의 값들입니다. 이게 버퍼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포지셔닝 데이터 있거든요. 포지셔닝 데이터 에리아 들어가시면 1번 축에 1번 포지셔닝 데이터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패턴과 컨트롤 메서드 가감속 그 다음에 보조축 지령이 한 버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아까 제가 설정하던 포지션 어드레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버퍼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커맨드 스피드가 이렇게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버퍼 주소의 값을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실행, 이 위치 결정 운전 실행, 이 실행을 날리기 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지고, K, 0, 1, 0, 1, T, 위치값 6006, 6006.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축, 1번 포지션 어드레스 0으로 넣었다. 0으로 넣고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 포지션 데이터 이제 집어넣고 만약에 온라인에 라이트 투 모듈 해가지고 모듈에다가 위치 결정 카드에다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이 실행하면은 1번 축에 1번 포지션 데이터 요 값을 0으로 만들고 포지션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실행하면 0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포지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 버퍼 주소에다가 뭔가 이제 간접 지정을 해가지고 뭐 D0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건 터치에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터치에 연결된 어떤 D0라는 디바이스로 1번 축의 1번 포지션을 넘겨받아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다 프로그램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값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값도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D2에 G 속도값은 어딥니까? 커맨드 스피드는 6004 D2라는 디바이스를 간접 지정을 받아가지고 1번 포지션의 속도값을 넘겨받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1000ms/min의 속도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시킬 때는 이 주소에 들어온 값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다 어쨌든 예제입니다. 이
이 명령줄이 어디 다른 데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버퍼 주소가 다 있습니다. 1번 축에 것도 있고요. 2번 축, 2번 축에 2번 포인트, 2번 축에 10번 포인트. 보시는 것처럼 이 버퍼 주소가 다 있어요. 1번 축에 2번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 버퍼 주소의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버를 움직이는 거는 다 되실 거고요. 자, 이 모니터링은 뭐 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버퍼 메모리 주소에 다 있어요. 모니터 할 수 있는 값들이. 그걸 땡겨 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뭐 받아옵니까? 뭐 속도값, 뭐 이런 거 위치값 받아오잖아요. 자, 모니터 데이터 에리아 가보시면은 카운트 피드 밸류, 머신 피드 밸류, 뭐 여러 가지 위치값 뭐 같은 거, 뭐 상한 리미트 신호의 상태, 그 다음에 뭐 온점 복귀 요구 신호, 완료 신호, 여러 가지 신호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값들 다 이 버퍼 주소상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정 위치 값에 해당하는 2400번, 예를 들어서 2400번을 모니터링 하고 싶다. 터치상에 얘를 띄워야 된다. 2400번을 D10번에다가 이렇게 받아 오셔가지고 이 D10번을 터치상으로 띄워주시면은 현재 위치 값이 모니터링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타 모니터링 값들은 여기서 뭐 찾아보시거나 메뉴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시거나. 좀 아쉽네요. 제가 그 데모 키트가 있으면은 모니터링 값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잘 많이 사용하는 값들, 뭐 부하율이나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툴들이 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툴도 있고, 테스트 뭐 운전도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값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요거 사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현재 Q 시리즈 심플 모션 카드에서는 조금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해드리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데모가 마련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심화 과정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제가 아마 모션 CPU의 설정과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좀 기대해 주시고, 모션 CPU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실 실제로 뭐 서버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서버로 돌려가지고 모니터링을 이제 보여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프 툴도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는 툴도 사용할 수 있고 하거든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그 그래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